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잔고는 744만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플러스 6만원입니다. 어제 마이너스 7만원이었는데요. 오늘 6만원 일단 만회를 했습니다. 잃고 나서 바로 회복시키는 것도 상당히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지난밤에 미정씨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두 가지가 지금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가 지금 미국에서 오늘 뉴스에 18만 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하루에 18만 명입니다. 사망자도 엄청나게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백신에 대한 낙관론이 공존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심해지는 악재에 백신으로 인해서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 이 두 가지가 충돌되고 있는 현상이고요. 화이자에서 가장 바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 승인이 되면 바로 그 백신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영하 70도 냉동 보관이기 때문에요. 엄청나게 많은 드라이아이스를 박스에 같이 담아가지고 수송하는 그런 수송 작전까지 테스트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 승인이 떨어지면 의료진들부터 해서 이제 취약계층부터 먼저 보급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호재와 악재가 충돌을 하고 있는 상태고 강보합으로 끝났다는 점에서 조금 긍정적이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중에 미국 선물 지수가 거의 한 마이너스 0.5 정도로 하락하고 있었는데요. 다우하고 S&P가 그랬고 나스닥은 거의 보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들의 상승 이런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연유로 해서 다우지수 보시면 내려오긴 했는데 계속 들어올리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코로나 악재보다는 백신에 대한 기대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다우지수가 나스닥 지수가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코스닥 쪽이 강한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도 코스닥을 많이 샀습니다. 한 1,4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거래소 1,000억에 코스닥 1,400억, 선물 1,150억 해서 완전히 상방적으로 지금 계속 베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런 연유로 주말 동안에 뭐 특별한 일이 없다면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 쪽으로 베팅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강하게 급등한다기보다는 개별 종목적으로 테마를 형성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오늘 제가 봤던 시장의 강한 테마인데요. 어제 장 끝나고 나왔던 뉴스였습니다. 왕이 부장이 25일쯤에 방한할 예정이다.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왕이 부장이 방한하면 시진핑 방한에 대한 사전 협의 뭐 이런 쪽에 연결이 돼서 시진핑 방한으로 연결 짓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 쪽으로 들썩이는데요. 보시면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최근 들어서 실적이 좋아짐으로 해서 가장 강하게 거의 20만원에 육박하는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원래 시진핑 대장주였던 이츠한불이 실적이 지금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조금 올라가는데 조금 약한 느낌을 조금은 줍니다. 그렇더라도 일단 시진핑 방한 기대감 이걸로 해서 지금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한국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화장품주들이 대체적으로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어가지고 오늘은 363명이 나왔죠. 그나마 400명 안 찍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 코로나가 진정되기 전에는 방한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연내에 방한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맞는 것 같고요. 왕이 부장이 오면 연내에 방한하기 위해서 조율을 할 것까지도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으면 이 상황에서 중국의 시진핑을 비롯한 경호원들을 비롯한 많은 수행원들이 같이 들어온다는 것은 상당히 좀 부적절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왕이 부장이 방한한다는 자체가 시진핑에 대한 기대감 이걸로 형성돼서 오늘 좀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두 가지 정도밖에 못 봤어요. 다른 거는 뭐 개별 종목들이 뉴스로 해가지고 뭐 급등한 종목들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비스 이게 2차전지 배터리 화재나고 나서 그 안에 엑스레이로 이렇게 검사 장비 검사한다는 재료로 이렇게 한번 급등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검사 쪽에 어떤 새로운 기술 개발 뭐 이걸로 해서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개별 재료가 있는 종목이 상한가 들어가는 이런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뉴스 떴을 때 벌써 워낙 떠버리기 때문에 들어가긴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요. 구독자분께서 추천해 주신 종목도 이렇게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이 뉴스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일단은 따라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개별 종목 쪽에 급등하는 종목들이 좀 있었고, 그 다음 테마 쪽으로는 제가 봤을 때 왕이부장 방한해서 화장품주하고, 그 다음 제가 봤던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과 유사한 테마라서 조지아주에서 바이든하고 트럼프 표차가 만 몇 표 차이로 표차가 많이 안 났기 때문에 재검표를 하겠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손으로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재검표를 했는데 재검표를 했는 결과 바이든이 역시 승리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재검표 이전에 했던 것보다는 표차는 조금 줄었는데 몇천 표 줄었는데 그렇더라도 1만 3천 표 정도인가 차이가 나서 바이든이 승리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뉴스 나올 때 바이든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게 대충 포착이 됐습니다. 가장 강하게 빼올리는 종목이었습니다. 오성첨단 소재가 이게 대마 관련한 종목인데요. 바이든이 대마를 합법화하는 뭐 이런 걸로 해서 바이든이 당선되면 미국의 대마 합법화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오성첨단 소재가 의료용 대마 쪽에 관련되는 그런 업종인데요. 이 종목이 여기서부터 바이든 관련해서 급등했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떨어질 것 같아서 급락했다가 그 다음 다시 승기를 잡고 나서 급등했었고 조정받고 나서 오늘 바이든이 조지아에서 다시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는 트럼프가 더 이상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으로 가장 제가 봤을 때는 바이든 관련주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동시에 JC케미칼이 아주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바이든 뉴스 나오면서 강하게 올라갔는데 이 종목은 지금 뭐가 꼬였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 지금 매도 치는 세력이 계속 속된 말로 패대기 쳐갖고 막 집어 던져서 눌러버리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바이오 디젤 쪽으로 해서 괜찮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본색을 드러냈죠. 쭉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확 던져가지고 쑥 빠져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 눌러서 손절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바이든이 조지아에서 재검표에서 이겼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바이든 관련주 쪽으로 해서 대장격으로 확 당겨 올렸는데 이걸 다시 눌러가지고 마지막에 기어이 보합까지 눌러내는 이런 엄청난 누르는 세력들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런 모습을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트럼프가 패배 선언을 하게 되면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기대감도 더불어서 가질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이 이건산업 이런 종목들 탄소 배출권 관련했어요. 그 다음 KC코트렐 다들 이게 한번 들썩하다가 따라서 움직이다가 다시 밀리는 한솔롬텔코가 마찬가지죠. 전부 다가 지금 보시면 오성첨단 소재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강하게 쫙 빼올렸던 모습이 나왔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다시 또 들어올리면서 끝났기 때문에 이 종목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대장격이 아닐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전에는 KC코트렐이 대장이었는데 이 실적이 별로 안 나오다 보니까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JC케미칼은 매수세는 확 몰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순식간에 쫙 빼올리는데 이걸 계속 던져가지고 눌러버리는 이런 지금 매도 치는 세력이 있어가지고 부대장격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눌리고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캠스도 마찬가지 탄소 배출권이죠. 그래서 지금 대체로 보시면 오늘 올라가다가 다 꼬리 달고 밀렸습니다. 웰크론 한택은 환경 관련한 어떤 건설 이런 쪽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건 저가형이기 때문에 테마가 붙는다면 강하게 빼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올리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패배 선언을 안 하니까 슬금슬금 이제 계속 밀려서 내려오는 방법이었는데요. 오늘 돌리고 나서 꼬리를 적게 달고 있는 걸로 봐서 가격대별로 봤을 때 나름 뭐 주말이나 다음 주에 그 바이든이 확실하게 그 대통령이 된다는 그런 뉴스가 나온다면 위로 한번 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성현지 마찬가지 태양광 관련해서 올라가는데요. 얘는 이게 한번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다시 또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 번 더 쏘기에는 조금 벅차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일단 조금은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스페코는 풍력 텍사스 쪽에 풍력 단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괜찮을 것 같아서 지금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풍력 관련해서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도 좀 끌어올리려고 그러다가 지금 꼬리 달고 밀려버렸는데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서 바이든 관련주들이 다음 주에 한번 시세를 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더 붙여서 조선 관련주들이 최근 좋았기 때문에 오늘 그 조선주들이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강하게.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오리엔탈 전공도 마찬가지로 다시 양봉으로 땡겨 올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개인적으로 HSD 엔진도 바이든 관련주로 분류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LNG 추진 선박인가요? 그렇게 해서 노후화된 이제 그 디젤 엔진을 교체시킨다는 이런 관점으로 엔진 교체 수요가 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이든 관련주로 분류를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여유 자금이 별로 없어서 26만원어치만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쪽에 살아나는 느낌이라서 추가로 잡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뉴스가 어제 장 끝나고 이 태경 케미칼이라는 종목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 화이자 백신을 수송할 때 제가 실제 그 사진은 보지는 못했는데 그 뉴스에 말만 들었습니다. 제가 그 소리만 듣고 있기 때문에 주로 그 커다란 박스 안에 이제 드라이아이스를 엄청나게 많이 집어넣어야 된답니다. 영하 70도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쪽이나 이쪽은 수송하기 위해서 드라이아이스가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어제 장 끝나고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장 끝나고 보니까 시간에서 얘가 지금은 지워져 버렸는데요. 어제 시간에서 한 2.5% 정도, 2.7% 정도가 상승했었어요. 그래서 어제 그 태경 케미칼을 시간에 걸려서 50만원치 잡았다가 여기서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이때가 한 9% 정도 됐나요? 여기서 이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잡았는데 지금 100만원치를 다시 잡았거든요. 태경 케미칼을 100만원치 잡았는데 저는 강하게 좀 빼올릴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좀 덜 올리긴 했지만 그렇게 강하지는 않고 약간의 지금 수익 상태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화이든 관련주 중에 KPX 생명과 하루 종일 아래쪽에서 빌빌거리고 있다가 마지막에 약간 돌렸고요. 그 다음 대한과학도 마찬가지로 계속 바닥을 헤매다가 약간 들어올리는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태경케미칼을 가장 좋게 보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도 화이자 백신을 수입해야만 할 겁니다. 아마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보시면 또 많이 진정이 됐네요. 확진자가 계속 늘다 보니까 비대면 관련주들이 지금 많이 오르는 추세거든요. 알스포트 강하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 음압병실 관련해서 GH 신소재라든가 뭐 우정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오늘은 또 이 에탄올 소독제 관련한 종목도 또 들썩 한번 했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제가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저는 코로나 관련주를
그 예전부터 많이 좋아했는데 요번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지금 백신이 개발됐다는 그 부분하고 이거하고 두 개가 상충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도 백신으로 그 예방할 수 있다는 이런 쪽이 합쳐지게 되면 과연 이 치세가 나겠느냐 하는 여기 의문이 생겨서 이쪽으로 잘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났지만 그 K 방역의 우수성 이런 걸로 해서 뭐 400명, 500명 계속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의 그 과거 사례를 보면 대구의 신천지가 뭐 몇천 명 나왔을 때도 그걸 다 잡아냈을 정도로 K 방역이 우수하니까 어느 정도 확산되고 나면 계속 따라가서 확진자들을 격리시키고 나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마스크 착용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전 국민이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로 해서 지금 현재 확산세는 늘고 있지만 진정시키지 않겠느냐,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확진자가 만약 줄어든다면 가장 괜찮다고 볼 수 있는 게 이 중국 그 화장품 관련주가 가장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확진자가 줄어들면 시진핑이 방한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 차라리 그쪽으로 노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 걸 기대하고 비대면 관련주들 이런 쪽으로 괜히 들어갔다가 오늘 테린 포장 보시면 갭으로 떠갖고 쭉 밀어올리다가 확 밀어갖고 마이너스 시켜버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틀어먹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괜히 이런 쪽에 그 확산세가 늘어나는 쪽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기다렸다가 확진자가 확 줄어들 때 만 200명대나 100명대로 확 준다는 느낌이 들 때 그때 화장품 관련주로 시진핑 관련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백신이 개발된다는 이 부분도 그 나름 좀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확진자가 어느 정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화이자 백신도 수입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수입하기 전에 먼저 콜드체인을 형성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해서 콜드체인 관련주 쪽이 한번 움직이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콜드체인 관련주 중에는 기존에는 대한과학이 가장 그 냉동고 관련해서 관심을 보였는데 지금 분위기가 이 워낙 보관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각 병원에다가 다 냉동고를 설치해 갖고 거기다가 백신을 공급하기에는 상당히 힘들겠죠. 그걸 일일이 다 분류해 가지고 그 드라이아이스 포장해 가지고 병원에 다 갖다 놔두기 힘드니까 오늘 나온 뉴스에 그 거점이 되는 지역별로 큰 병원, 대학병원이나 아주 큰 병원을 이용해서 거기에 한꺼번에 그 화이자 백신을 운송해 갖고 이제 큰 냉동고 같은 데 보관해 놓고 접종할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서 접종하는 이런 방식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대한과학 같은 경우에는 그 뭐 냉동고 이런 거를 병원에 다 설치했을 경우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만약에 그 대형 병원 한두 군데 지역별로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간다면 대한과학에서 그 냉동고를 넣는다는 보장도 없고 과연 그만큼 성과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의문이 생깁니다. 근데 어디에 들어가든 간에 드라이아이스는 공항에서부터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많은 양들이 영하 70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콜드체인 쪽에는 대한과학보다는 태경케미칼이 가장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실적도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드라이아이스 품귀 현상이니까 그냥 그런 기대감으로 우리나라에서 화이자 백신을 아예 수입을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다 막 접종하는데 수입을 안 했다 그러면 국민적 여론이 우리는 뭐 했느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돈이 들더라도 아마 지금 선거금을 지급했을 겁니다. 어느 정도 분량치를 그 수입하기 위한. 그래서 조금이라도 수입하게 되면 거기에 그 운송할 때에 드라이아이스 같은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경케미칼 괜찮게 보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추가했는 종목이 지금 보유 종목이 조금 많습니다. 금액을 분산시켜 놨기 때문에 이글벳은 지금 일본에서 또 조류독감 확진자가 조류독감이 확진돼 가지고 80 몇만 마리 닭을 또 전부 다 살처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국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 어떤 불안감 이런 걸로 해서 계속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이건산업, JC케미칼, 스페코 이 종목은 바이든이 아마 월요일쯤 되면 이제는 트럼프가 항복하지 않겠냐 이렇게 싶습니다. 조지아주도 끝났고 지금 뭐
그 뒤집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계속 저렇게 가게 되면 역사의 길이 남을 히틀러 같은 그런 이미지로 남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정권을 잡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쪽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트럼프라고 하더라도 그 히틀러처럼 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해서 바이든이 정권을 물려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주로 현재 가지고 있고 여기다가 대마 관련해서 바이든 관련주입니다. 5성 첨단 소재를 오늘 한 57만원 정도 추가로 담았고요. 그 다음 대정화금이라는 종목은 정리했습니다. 이건 셀트리온 원료 공급인데 좀 약해 보여서 팔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백신이 이거는 백신이죠. 셀트리온이 제가 그 이후에 가격 추적을 안 해봐가지고요. 지금 어디가 그랬죠? 여기 있죠. 셀트리온제야. 대정화금 오늘 못 올라갔습니다. 밀려서 아침에 일찍 팔아버렸거든요. 팔아버렸고요. 정리했고 그 다음에 오리엔탈 전공 가지고 있었고 여기다가 HSD 엔진 추가로 잡았고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종목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종목 이렇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개인적으로는 월요일날 한번 승부를 건다는 관점으로 지금 완전 포진을 시켰습니다. 웬만하면 이렇게 한 100만원 정도 자금을 남기는데 지금 있는 자금 전체로 8종목을 풀 매수해서 넘어왔습니다. 이 중에 대다수가 바이든 관련주고 월요일쯤에는 정권 이양 차원에서 바이든이 뭔가 한마디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말이 나오게 되면 바이든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이지 않겠느냐. 정말 오랫동안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제는 한번 월요일 좀 승부 보고 트럼프가 항복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여기다가 배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어제 손실 봤던 거 만회하는 정도에서 마감을 할 수 있었고요. 주말 푹 쉬고 저는 월요일날 장 끝나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